안녕하세요, 백다마TV입니다. 오늘은 이미지가 정말 똥망스러운 변액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변액보험 정말 나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저는 단연코 아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은 할 수 있어요. 왜냐? 변액보험이 나쁜 게 아니고 사실은 변액보험을 팔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자, 판매인이 되겠죠. 그 사람이 나쁘고, 또 이렇게 관리가 되기가 어려운 그런 시스템을 만든 보험사도 나쁘고, 애초에 쉽게 팔아서는 안 되는 금융상품인데 이걸 너무나도 판매하기 쉽게 그런 물자격증을 만든 그놈들도 나빠요. 그리고 변액보험을 가입을 하고 그냥 뭐 판매인만 믿고 펀드 관리, ETF 관리, 혹은 뭐 이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조차 알고 있지 못한 그런 가입자들도 사실 잘한 건 없습니다. 변액보험 꼭 필요한가? 라고 묻는다면 사실 꼭 필요하진 않죠.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뭐 변액보험이라고 해서 뭐 반드시 필요한 금융상품이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변액보험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분명히 좋은 기능을 갖고는 있으니까 시장에서 판매가 되는 것이고 활용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건데, 그럼 어떤 측면에서 이 상품을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좀 알고 있는 게 재테크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럼 변액보험의 장점을 꼽으라면 저는 딱 3가지 정도만 압축해서 꼽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비과세 혜택을 꼽고 싶습니다. 사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금융소득이 너무 많아서 이 세금 걱정하시는 분들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비과세 혜택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과연 내가 뭐 이렇게 10년 동안 상품을 유지하면서 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게 어떤 메리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하지만 우리가 자산관리 그리고 재테크를 하면서 조금 더 긴 안목을 갖고 전략을 짤 필요는 있겠죠. 제 생각에는 적어도 지금보다는 10년 뒤, 20년 뒤에 세금에 대한 압박이 저는 지금보다도 더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해외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몸소 느끼셨을 텐데, 해외 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5월에 종합신고를 할 때 어떤 기분이셨는지, 이걸 한 번이라도 느껴보신 분들은 세액공제, 비과세 이거 챙겨서 납을 거는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비과세 혜택이 한도 없이 주어지는 유일한 금융상품은 사실 이 변액보험 혹은 저축성보험 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뭐 지금은 월 납입금액에 대한 제한은 있지만 어쨌든 수익이 발생돼서 뭐 이 수익에 얼마까지 혜택을 주겠다 이런 한도 없는 절세 통장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해서 이 변액보험을 절세 혜택 측면에서는 반드시 좀 활용할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좋은 기능은 저는 종신연금 기능을 꼽습니다. 저도 아직 연금을 타보지는 않아서 현실을 마주해 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노후에 내가 일정 소득이 죽을 때까지 보증 지급이 된다라는 거, 저는 노후에 이만큼 든든한 혜택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보험사에 연금을 가입을 하면 종신연금 기능이 있기 때문에 노후에 굉장히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변액의 어떤 장점을 꼽으라면 저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종신연금 기능을 꼽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강제저축입니다. 강제저축. 무슨 개소리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살다 보면은 이 강제저축이 생각보다 굉장히 저는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냥 적금이나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마음 먹으면 인출할 수가 있고, 그 인출하는 데 있어서 어떤 페널티가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떤 심리적인 장벽 자체가 없죠. 그냥 필요하면 꺼내서 쓰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 보험사 상품 중에서도 이 저축성 상품들은 중도 인출이라든지 혹은 해지를 했을 때 페널티가 존재하기 때문에 섣불리 이 돈을 찾기가 어렵고, 또 매달 적립하던 돈을 중간에 넣지 않으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저축을 하게끔 되어 있죠. 근데 이런 부분이 막상 저축을 할 땐 굉장히 스트레스인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돈이 모여 있는 거는 이렇게 강제성이 꽤 높은 금융상품밖에는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딴 거 둘째치고 이 보험사를 통해서 저축했을 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를 이 강제저축 기능으로 꼽고 있어요. 그래도 변액은 사기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중간에 해지해서 손해보신 분들 너무나 많고, 또 상당 기간 오래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변액은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되는 금융상품, 사기에 가까운 금융상품이니까 절대 호구가 되지 말라라고 하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변액이 안 좋은 것은 관리 미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건 물론 소비자 잘못은 아닌데, 장기 금융상품이라서 최소한 10년, 15년 이상 유지해야지 뭔가 메리트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적금, 펀드인 것처럼 속아서 혹은 착각해서 가입을 하는 바람에 중간에 해지를 함으로써 원금 손실을 입은 경우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사례가 너무나도 많지만, 어쨌든 이 변액보험이라는 것은 제대로만 활용을 한다라면은 분명히 매력적인 금융상품이 맞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변액보험이 사기치기 좋은 금융상품인 것도 맞기는 한데, 활용만 잘하면은 그 가치가 또 무궁무진한 좋은 금융상품이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변액보험이 과연 좋은 사례는 있기는 하냐라고 물으신다라면은 제가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좀 명확한 비교를 위해서 국내 주식형 펀드 그리고 해외 주식형 펀드의 최근 3년 성과를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국내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신형 마라톤으로 이제 기준을 잡았고, 최근 3년 성과는 약 19%입니다. 이 성과 기준은 월 적립식 기준이에요. 그러니까는 3년 전에 10,000원 넣어놓고 3년 뒤에 10,000원이 얼마가 됐냐, 그 평가 금액에 대한 수익률이 아니고 매달 10만원씩 적립을 했을 경우이기 때문에, 실제로 코스피가 올라간 그 수치 대비해서 이 적립식 투자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 눈에 보이는 수익률은 현저히 낮을 수 있음을 조금 주의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 3년 동안 만약에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33%의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의외로 중국 펀드가 최근 3년 동안 가장 높습니다. 적립식 투자 기준으로 약 53%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변액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5년 미만 사례의 경우를 제가 좀 살펴봤는데, 2017년도 1월에 가입을 했으니까 4년이 조금 지난 사례이고, 펀드 수익률은 적립식 기준으로 누적 36%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 환급률은 111%. 그러니까 원금 대비 사실 아직 수익률은 1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이러한 수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변액이 갖고 있는 특성, 첫 번째는 사업비를 떼고 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빼고 들어간 펀드의 성과는 높지만, 실제로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순하게 원금 대비 수익률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사업비를 빼고 나면은 실제 수익률은 110%대로 낮아지는데, 이게 또 아직 7년이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해지했을 경우에는 변액은 해지 페널티가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감안을 했을 때 해지 환급률이 111%, 그러니까는 그냥 수익률로만 보면은 11% 정도인 거죠. 개별 펀드의 성과를 보면은 가치 주식의 성과가 약 30% 정도였고, 그리고 미국 주식형이 무려 72%, 아시아 주식형이 약 17% 정도였고, 골드 투자에 대한 부분도 약 17%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개별 펀드의 성과는 나쁘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지금까지는 사업비와 페널티로 인해서 지금 해지를 한다라면 고객이 손해질 수 있는 돈은 그리 크지 않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딱 보여드리면 커버가 쓰레기 맞잖아 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은 변액은 이렇게 단기 성과를 갖고 논하기에는 사실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왜냐? 얘는 10년 이상을 보고 투자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 성과가 좀 부진하다라고 해서 섣불리 변액은 쓰레기야, 가입하면 안 돼, 이렇게 결론 지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조금 더 긴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막 10년이 조금 지난 사례인데, 누적 수익률이 약 40% 정도, 그리고 환급률도 130%니까 그냥 쉽게 보면은 원금 대비 30%의 성과를 거둔 상태입니다. 개별 펀드의 성과는 이 꾸준하게 펀드 리밸런싱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딱 이렇게만 보면은 딱
딱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어찌됐든 지금 수익률이 결과적으로는 사업비 고려하면은 30%라는 거죠. 30%. 그럼 10년 동안 30%면은 그럼 매년 3%밖에 수익이 안 난 거밖에 더 되냐? 커봐 쓰레기 맞잖아. 이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아까 국내 펀드 수익 얘기하면서 그 수익률에 대한 개념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례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월 적립식 사례입니다. 월 적립식이라는 것은 매달 새로운 돈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매달 수익률은, 눈에 보이는 수익률은 훼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현재 100만 원에 있는 펀드의 수익률이 50% 수익이 붙어서 150만 원인데, 여기에 내가 새로운 돈 100만 원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원금의 200이 되고 수익률은 똑같이 50만 원이니까 눈에 보이는 수익률은 50%에서 25%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적립식 투자를 하고 그 결과물을 봤을 때에는 딱 눈에 보이는 수익률을 갖고 그냥 단순하게 나눠서 연환산 수익률을 계산을 하시면은 조금 오류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잘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10년 동안 투자해서 30%의 성과를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서 얻으려면은 그럼 매년 몇 퍼센트의 수익률을 얻어야 되는지, 그냥 적금이랑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면은 10만 원짜리 적금을 10년 가입을 하면 원금이 1200이고 여기에 약 30%인 360만 원을 이자로 얻으려면은 몇 퍼센트의 이자를 주는 적금에 가입을 해야 될까요? 약 6에서 7% 사이의 금리를 주는 적금에 가입을 해야지만이 10년 뒤에 원금 대비 30%의 이자 소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0년 동안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면서 누적 성과가 30% 40% 정도 된다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낮은 성과는 아니다라는 거고, 또 중간중간에 이 돈을 매번 주식형에 넣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5년, 6년 이렇게 적립을 하다 보면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위험 관리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그럴 때마다 채권으로 갔다 MMF로 갔다 이런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위험 관리에 따른 수익률 손실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까지 고려를 하면은 10년 동안 투자해서 130% 정도의 성과를 얻는 것이 결코 그렇게 부진한 성과는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나도 한 10년 투자했는데 변액에 나는 뭐 이제서야 원금 정도고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변액 상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내 변액은 이제서라도 해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서라도 잘 하면은 효자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일단 이미 내가 가입한 변액보험을 유지하면서 살릴 수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펀드 구성이 다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펀드가 최소한 10개 이상, 근데 단순히 이 숫자만 중요한 게 아니고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좀 다양한 섹터가 골고루 나눠져 있는 그런 펀드 구성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연하지만 펀드 성과가 최소한 너무 뒤처지지는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국내 가치주 펀드인데 뭐 A사는 3년 누적 수익률이 30%인데 B사는 3년 누적 수익률이 10%다. 이러면 얘는 그냥 운용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혹시 해당이 되지는 않는지 잘 살펴보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펀드 다양하고 수익률도 괜찮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성과가 좀 부진하다. 그러면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일 뿐, 이 상품을 갖고 얼마든지 훌륭한 요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잘 관리만 하면은 분명히 효자 상품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유지할 수 없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습니다. 참으로 이제 안타까운 사례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일단 빈약한 펀드 구성. 내가 펀드를 좀 바꾸려고 해봤더니 코리아 혼합형, 코리아 인덱스 혼합형, 코리아 블루칩 혼합형 뭐 이따구로 펀드가 되어 있으면은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펀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비율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변액 연금 같은 경우에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내가 미국 주식형에 100% 몰빵하고 싶은데 선택이 50%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50%는 어디에 넣어야 되느냐? 채권형에 넣어야 돼요. 근데 이 채권형이라는 게 예전에는 연평균 수익률이 3%에서 5%, 꽤 양호한 수익률을 거뒀는데 지금은 연 1% 성과 얻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은 채권 펀드에서 수익률이 1% 나와버리면은 주식형 펀드에서 아무리 10%의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합산하게 되면은 5.5%의 성과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펀드 선택에 제한이 있는 일부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가 아니고 내가 좀 공격적인 투자자일 경우에는 좀 운용에 있어서 답답함을 많이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높은 수익을 원한다라면은 기존의 변액을 유지해서는 답이 없는 케이스죠. 그리고 세 번째가 최악인데, 나는 분명히 저축성 그리고 연금으로 변액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 보장성 보험이었던 거죠. 뭐냐면은 딱 이름 증권을 한번 살펴보세요. 변액 연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변액 종신보험 그리고 변액 CI보험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으면은 걔는 그냥 사망보험금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한 거죠. 이 사례가 사실 가장 안타까운 사례예요. 뭐 관리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판매자가 저는 그냥 사기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런 케이스가 있다라면은 뭐 그냥 사망보험금 목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연금이 목적이라면은 이걸 발견하는 즉시 하루라도 빨리 뭔가 대안책을 찾는 게 좋은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변액보험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어떤 금융상품이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금융상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진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나에게는 나쁜 금융상품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남들에게는 아무리 나쁜 금융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잘 활용을 한다면 나에게는 너무나 좋은 금융상품이 될 수도 있죠. 혹시 내가 갖고 있는 변액보험이 지금까지는 나에게는 나빴지만 앞으로는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지, 혹은 앞으로도 영원히 원수로 남을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자산관리에 있어서 수정이 필요하다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